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경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인데 관련 수사관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건설업계의 매출이 10% 줄고 앞으로의 공사 물량인 계약 금액도 30%나 줄었습니다. 울산시가 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입지가 울주군 굴화리로 확정되자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구 군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각 구군의 셈법과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울산 지역의 2분기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차원인데 울산경찰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는 개청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 앞.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들이 든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확보한 증거물이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압수수색하셨나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울산 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와 112 종합상황실로 1차 당사자는 A경입니다. 진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로 A경위가 수사 초기에 근무했던 곳이며 112 종합상황실은 A경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A경위가 당시 수사했던 자료와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A경위의 차량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그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건설업자와 작성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A경위가 2015년에 오히려 이 계약서를 근거로 협박과 청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당시 A경위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와 계약서대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강요했다는 게 주된 고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경위의 강요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청 2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진흥범죄수사대장을 포함한 관련 수사관들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 동생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모 경찰관의 개입 의혹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자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시당은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건설업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10%가량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 물량인 계약액도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울산시가 건설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말 이 현장의 하도급 물량 가운데 울산 건설업체의 비중은 34%, 2017년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말 울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전체 하도급의 25%로 약 1년 전에 비해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높아졌지만 실적은 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 줄었고 앞으로의 공사 물량인
계약 금액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회마다 17개씩 늘어나던 울산건설협회의 등록업체 수도 지난해는 2017년에 비해 9곳이 줄었습니다. SOC 사업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공사의 축소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발주 물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공공사 현장의 약 38%가 적자 현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시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도업 전남 TF팀 조직을 보강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도급업체로 지역 건설업체를 선정하면 입찰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하의 공사는 울산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입찰 제도도 시행합니다. 울산시의 이 같은 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의 산업 경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조선업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의 2분기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2분기 BSI, 즉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6포인트 상승한 89로 집계됐지만 16분기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111로 기준치를 넘었고 자동차가 친환경차의 내수시장 판매 등에 힘입어 92로 나타난 반면 정유와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우려로 77에 그쳤습니다. 울산 지역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동남권 상장 기업들의 12월 결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울산 지역 22개사의 매출액은 9조 2천여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1.7% 늘었지만 순이익은 4,420억 원에 그쳐 26.3% 줄었습니다. 지역 상장사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순이익이 전년보다 3,386억 원이나 줄어든 현대 미포조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입지가 울주군 굴화리로 확정되자 유치 경쟁을 벌여온 구 군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군의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공공병원 유치에 공을 들여온 울주군은 군수와 군 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건 사업이자 시민의 염원이었던 공공병원이 지난 8일 입지 발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산재 환자는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 규모를 현재 300병상에서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용지 매입 비용의 절반인 150억 원과 향후 병원 운영비 등을 울주군이 떠안아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반면 함께 유치 경쟁을 벌여온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해 득실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중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조건을 걸어서 공공시설을 유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불이익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울주군이 공공병원 유치와 옥동 옛 군청사 매각을 연계해온 만큼 이후 군청사 매각이 속도를 내면서 옥동 일대 도시 재생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울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북구도 연초에 외곽 순환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 결정에 큰 불만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공공병원 유치 경쟁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공공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구군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